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과연 내가 교사, 공무원, 지금의 직장에 맞는 사람일까? 제가 요거를 쭉 이제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여기에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직을 좀 버티기가 힘들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조금 더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원동력과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12가지 중에 많이 해당이 될수록 사업에 좀 맞는 분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제가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전에 영상에서 전자책을 구입해 주시는 분들에게 상담권도 함께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권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담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고 정말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깨달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고민을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물론 상황이나 어떤 감정, 방향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이 교사이든 지금이 공무원이든 현재의 직장 속에서 뭔가 부를 일구든 전문성을 가지든 뭔가를 더 푸시해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책을 구입해 주시고 상담권을 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다. 요 컨텐츠를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과연 내가 교사, 공무원, 지금의 직장에 맞는 사람일까? 이 주제예요.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내가 과연 장사든 사업이든 다른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박차고 나가질 못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제게 상담권을 사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주변에 성공한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의 경험도 녹여내면서 이제 우연히 발견한 책이 요 사장합 개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김승호 이분은 아마 좀 이쪽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 책을 전체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주제에 맞는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시간 절약도 해드릴 겸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뭔가 사업이든 장사든 기업이든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의 성향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나는 지금 이 교직에 맞나? 아니면 공무원에 맞나? 혹은 이 직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맞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좀 체크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쭉 이제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전 여기에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직을 좀 버티기가 힘들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한가? 이 부분인데 남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게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인지 내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위험을 감수할 자신도 있는 사람. 결정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을 좀 괜찮아하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은 사람인지예요. 나는 낮에 일하는 게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 일하고 싶고 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우리 표준 근무 시간 8시간인데 그 8시간보다 더 16시간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2시간만 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 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군가가 시간을 딱 정해주고 그 안에서 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게 좋아 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향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교사를 할 때 저는 교사 그 근무를 다 채우고 나서 집에 와서도 계속 일을 했고 어떤 날은 밤에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교사를 끝나고 나서 막 새벽까지 일하고 1시간 자고 학교 가고 이런 루틴이 지속됐던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내 직업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좋아하는 직업, 예를 들면 흔히들 우리가 교사, 의사, 변호사, 누구나 좋게 생각하는 직업들 있겠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정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사업을 하는데 적절하다고 합니다. 급여 생활자로 샐러리맨으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면서 내 노력을 무한대로 발휘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로 살고 싶다면 이 사업에 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간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열정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끈기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걸 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잘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사업 기질에 맞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업이든 장사든 이런 내 회사나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호의를 받았을 때 무조건 난 돌려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독립적인 그런 좀 일어섬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홉 번째, 지루한 걸 절대 못 참는 사람인가, 반복된 일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삶에서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같은 날을 경험하는 경우가 2번 이상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쳇바퀴 같은 삶을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오늘은 이 일 해서 매일매일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면서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저만의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루한 걸 정말 못 참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다면 나도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는 사회의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사람.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배포도 크고 뭔가 다양한 것에 도전하고 실패도 많고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또 부도 많이 쌓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친분과 우정을 쌓게 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더 좋은 뭔가 기회들을 창출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더 벗어나서 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보통 직장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상사도 결정되고 내 밑에 있는 후배도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들고 또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채우고 싶은 분이라면, 그런 욕망이 가득한 분이라면 이 사업의 기질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만큼 도전하겠어, 내가 이 정도 고통을 감내하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장애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그걸 이겨나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업의 기질에 맞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편한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또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는 사람,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은 사람, 내 직업에 관해서 나만의 가치, 나만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람,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 회사나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 그리고 8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내 독립적으로 일어서고 싶은 사람. 그리고 9번째는 지루한 것을 절대 못 참고 쳇바퀴 같은 라이프를 절대 못 견디는 사람. 그리고 10번째는 사회의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내 도전의 수준, 한계, 장애물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라면 사업에 좀 맞는 분이다. 그리고 이 12가지 중에 많이 해당이 될수록 사업, 기업, 뭔가 나만의 1인 활동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걸 체크해보면서 이걸 나눠보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자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나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자기 이해 지능이 있을수록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